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 공통 부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9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0번부터 22번까지 주요 문항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보시죠.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A12부터 A1, A4까지 앞으로 쭉쭉 당겨가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한참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AN은 하고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럼 AN은 A의 N 플러스 1 분의 1이겠죠. 여기서 A의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기도 하고 8AN이 A의 N 플러스 1인 거니까 AN은 8분의 1 A의 N 플러스 1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N이 홀수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N 플러스 1에서 N으로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이 짝수일 때 그리고 N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를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앞으로 쭉쭉 가서 A1, A4까지 가보겠습니다. N을 먼저 나열해 볼게요. 12, 11, 10, 9, 8, 7, 6, 5, 4, 3, 2, 1에 대해서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N 플러스 1이 짝수일 때에 해당하겠죠? 역수를 취해서 한 칸 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2가 될 거고요. 이제 홀수죠. 8분의 1을 해서 한 칸 전으로 갑니다. 8분의 1 하니까 4분의 1이 됐죠? 역수를 하시고요. 8분의 1을 합니다. 역수를 하고 8분의 1을 합니다. 역수를 하고 8분의 1을 합니다. 반복되죠? 역수를 하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A4가 2분의 1, A1이 4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9, 2번이 답이죠. 2번이 아니라 2분의 9, 5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 먼저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고요. 만난다는 얘기는 연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립을 할게요. 얘가 넘어가니까 로그 n에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꿔주죠. 합을 곱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는 1이죠. 밑을통이라 합니다. 로그 n에 n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2차 방정식하고 상수함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때 실근이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0,0하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거니까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x에 1을 넣어주면 1 곱하기 4니까 4가 될 거고요. 2를 넣어주면 2 곱하기 5니까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상수함수가 존재하면 됩니다. 얘가 바로 y는 n이 되는 거죠. n이 될 수 있는 수는 5, 6, 7, 8, 9니까요. 등차 중앙이 7이죠. 7, 5, 35.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요. 0부터 1까지 적분하기 6분의 1이래요. 가볍게 예시를 그려볼게요. 연속함수라면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0,0 그리고 1,1 이 두 점을 지나는데요. 넓이가 6분의 1이 나오려면 얘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좀 더 작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얘가 6분의 1 되고 이런 상황이죠. 이제 다음 식을 만들면 gx는 0과 1 사이에서는 fx 그대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fx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것봐요.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 전 단계가 기준. 무슨 얘기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x 플러스 1,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더하기를 했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 해주면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생길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1만큼 평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1넓이 6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6분의 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주기함수 gx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1, 2 주기함수니까 그렇죠?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6분의 1, 6분의 5 될 거고 다시 한번 6분의 5가 되어서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5 하면 답이겠죠. 다시 한번요. 2 더하기 6분의 5가 되는 거니까 6분의 17,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코사인 BAC가 8분의 1인 상황입니다. 그때 각 세 개가 같을 때 선분 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바로 갈게요. 얘를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1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1이 8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8분의 1이 생각보다 쉬운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4, 여기 4가 되고 거기에서 수선의 반을 내렸을 때 8분의 1이라는 얘기는 4분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 되니까 재밌게도 DC죠. DC의 길이가 4가 됩니다. 이렇게요. 2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이제 예리하신 분들은 저편각이라고 해서 요 세타1과 세타1이 같다 하면 이렇게 원이 싹 그려집니다. 중3 과정이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세타1, 세타1이 같듯이 세타2, 세타2가 같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면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니까 얘를 x라고 했을 때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파이 마이너스 x죠. 마찬가지로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파이 마이너스 x가 되어서 세타2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2등변 삼각형 DBC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2가 되고요. 2등변 삼각형이 하나 더 있네요. 요 삼각형 DEC가 있습니다. 얘도 2등변 삼각형이네요. D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C의 길이를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겠습니다. BC의 길이는 루트에 4, 4, 16 더하기 5, 5, 25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 8분의 1이죠. 그래서 퉁퉁퉁 36이니까 BC의 길이는 6이네요. 숫자가 많이 예쁘죠. 지금 4, 4, 6인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별 내려주고 싶죠? 수선별 내려주면 얘가 H가 되고 4, 3, 4, 3이 됩니다. 그런데 이 X라는 길이는요. 삼각형 DEC에서 역시 세타2에 대해서 2등변 삼각형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코사인 세타2가 4분의 3이었죠. 마찬가지로 수선발 내렸을 때 얘를 i라고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2는 x분의 CD의 길이의 절반 2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2는 우리가 삼각형 DBC에서 구하기에는 4분의 3이었는데 얘가 바로 x분의 2가 되는 거니까 x를 구했습니다. x의 값은 3분의 8이 되겠죠. 답은 3분의 8, 3번이 답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요. 얘가 0과 1 사이에서는 3이고 x가 1일 때는 1을 함수값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주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는 정수에서는 1이 되는 거고요. 정수가 아닌 부분에서는 3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무 길이 차이가 절반인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시그마를 구하는 건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f의 루트 k라는 걸 봤을 때 얘가 정수일 때는 함수값이 1이 되는 거고 얘가 정수가 아닐 때는 3이 되는 거니까 언제가 루트 k가 정수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루트 k가 정수인 케이스는 k를 1부터 20까지를 볼 때 1, 4, 9, 16, 25는 없죠.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이 4개에 대해서만 1을 대입하고 나머지는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전문용어 여사건이라고 하죠. 전체가 3이라고 생각하고 이 4개에 대해서만 거꾸로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요. 진행합니다. 1부터 20까지 합은요. 3분의 k 곱하기 3으로 출발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거기에 마이너스 시그마 필요 없죠. 마이너스 3분의 k가
1일 때 하고 4일 때 하고 9일 때 하고 16일 때에 대해서는 원래는 1의 값을 갖는데 우리가 3을 취급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답은요. 3이 지워지고 1부터 20까지 합여 2분의 20 곱하기 21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얘는 지금 20, 30이에요. 30 곱하기 2, 60이 되고요. 는 210에서 20을 빼니까 190이죠. 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뒤함수 PQ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를 약간 독특하게 주었습니다. 그때 gx가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x가 0일 때에 대해서는요. 양변은 0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고요. 정보가 없죠. 이제 연속으로 G형을 잡아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요. 이 gx라는 녀석은 x분의 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 이렇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로 오겠습니다. 작을 때에는 x로 나눠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x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x가 밖으로 나갈 때, 절대값 밖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그래서 gx는 x를 나누는데 절대값에서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f의 x-p 플러스 q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가 됩니다. 0보다 클 때는 0 이상을 갖고 0보다 작을 때는 0 이하를 갖게 되는 함수가 바로 g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함수냐면 fx를 p, q만큼 평이동한 상태에서 0보다 클 때는 그냥 걷어 올리는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걷어 내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gx가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g형 0이죠. 반드시 fx를 p, q만큼 평이동한 함수는 0,0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형태에서 gx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fx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f'x를 통해서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입니다. 극점을 잡아볼까요? x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니까 5에서 마이너스 11을 합니다. 마이너스 7. f의 3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39가 되겠네요. 좌표 평면에서 지금 원점이 중요합니다. fx가 평행이동을 해서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9를 의식할 때 조금은 낮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9를 지나죠. 좀 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fx가 되는데요. 얘를 p, q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에서 걷어 올리면 gx의 오른쪽 부분, 걷어 내리면 gx의 왼쪽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양수 pq라고 했습니다. 이게 평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이랑 위쪽으로만 평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g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가 1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할 때 일단 이 녀석들만이 원점으로 갈 수 있는 녀석이죠. 오른쪽이랑 위쪽만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gx가 미분 불가능한 것이 하나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느낌 오시나요?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7칸 가버리면 얘가 딱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 한 칸, 위쪽으로 7칸이라는 것은 p 플러스 q를 8로 만들기 때문에 답은 3번. 잘 찍을 수가 있고요.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녀석을 체크하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먼저 fx를 1,7만큼 평이동을 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gx라는 함수는 0보다 클 때는 얘를 걷어 올렸어요.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걷어 내립니다. 이대로 그대로죠. 그래서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는 1, Q는 7이 된 거죠. 이제 좀 더 공부해 봅시다. 만약에 극대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원점으로 같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극대점보다 오른쪽이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요. 요게 fx를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게 해주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극대점보다 왼쪽이 원점을 지난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 gx는요. 0보다 클 때는 걷어 올리고 0보다 작을 때는 걷어 내립니다.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 두 개가 되겠네요. 0보다 클 때는 걷어 올립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0보다 작을 때 그대로 하니까 하나, 두 개가 미분 불가능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sin x, sin 2분의 파이 x죠.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있고 y는 t라는 상수함수랑의 실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기를 확인할 때 2분의 파이 x가 2파이가 되는 x를 찾아주면 4가 하나의 주기가 되고요. 한 주기를 볼 때 0 이상, 4 미만인 거 인식하시고 거기에서 함수를 먼저 그려줄 수가 있겠죠. t라는 것은 교점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설정이 된 거예요. 먼저 sin 2분의 파이 x는 주기가 4니까요.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점을 먼저 찍어주면 편해요. x절편 찍어주고 그래야 좀 실수를 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찍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을 AT, 가장 큰 값을 BT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방정식이죠. Y는 T랑의 교점 X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AT, 알파 T, 가장 큰 값이 베타 T가 됩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Y는 T가 이렇게 있으면 이 T에 대해서 실근이 4개가 있죠. 가장 작은 것이 알파 T, 가장 큰 것이 베타 T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은 기억부터 볼게요. t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5라고 했어요. 지금 t가 마이너스 1 이상, 얘가 마이너스 1이죠. 0 미만에서 얘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를 따라가면 알파 t는 이 형태를 따라갈 거고요. 기억에서 베타 t는 이 형태를 따라가겠죠. 문장 들어갑니다. 삼각함수는 아름답다. 땡땡. 무한한 대칭성과 주기성. 화살표 비슷해 보이면 같은 거다. 삼각함수는 굉장히 대칭성과 주기성이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게 좌우 대칭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진짜 대칭이에요. 완벽하게 모양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4가 되고 1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반 같잖아요? 그럼 절반 같은 게 아니라 절반인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5가 되게 되고요. 어느 상황에서든 얘가 2분의 5의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 t와 베타 t를 생각할 때 등차 중앙이 2분의 5가 되어서 알파 t 플러스 베타 t는 등차 중앙 2분의 5에 곱하기 2가 되어서 기억이 바로 참이 됩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형 마이너스 알파형과 같을 때 베타형과 알파형을 구할 수가 있어요. t가 0일 때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t를 0일 때를 보겠습니다. t를 0일 때 교점들을 보면 그때의 근들은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3이 되는 거고 알파가 0이 되는 거예요. 3 빼기 0은 3이란 얘기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뺐더니 그게 3이 되는 그런 t들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3이라는 형태는 지금 보니까 평행이동의 느낌이네요. 얘가 이렇게 얘를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죠. 다시 한번요. 비슷해 보이면 같은 거라고요. 0과 1 사이에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파에 해당하는 각인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등호는 반드시 대입하여 확인.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여전히 3이죠. 만약에 얘보다 더 커져버리면 그때는 이게 평행이동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왼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알파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t라는 것은 얘에서 얘를 빼는 것은 3이 되는 구간이 지금 4 빼기 1, 그렇죠? t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다 3보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3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니은은 참이 되죠. 디귿 보겠습니다. 최소값만 볼 거고요. 최소값은 지금 차이가 최소값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t2 빼기 t1이 2분의 1 차이 났어요. 이렇게 상수함수가. 고상을 좀 보겠습니다. 최소값을 보려면 우리는 x좌표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디귿을 위해서 x를 0부터 2까지만 그려볼게요. 반주기만.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파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알파들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같은 알파에 대해서 t가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알파 t1이랑 알파 t2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y는 t1, 이게 바로 y는 t2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2분의 1이 되는 그 t1과 t2에 대해서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식을 써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y좌표는 코사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이 점의 좌표를 역시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y좌표는 사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인 알파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바로 t2가 되는 거고요. 사인 알파가 바로 t1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t2는 코사인 알파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t1은 사인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값이 2분의 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t1 곱하기 t2, 다시 말하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구하시오 라는 것이 질문이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하고 싶죠? 제곱합니다. 1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4분의 1 바로 보이죠? 넘기고 2로 나눕니다. 4분의 3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8분의 3이죠. 그래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t1 곱하기 t2는 8분의 3이 되고요.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a와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극값 동그라미 화살표 도함수의 부호변화라고 쓰시고요. 극값은 도함수의 부호변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일단 GA는 0 정도를 먼저 잡아주시고 미분의 전 단계를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죠. X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미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X는 밖으로 빼주고 그 다음 미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미분의 전 단계를 만듭니다. GX는 fx를 밖으로 빼주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의 t의 4제곱 dt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의 t의 5제곱 dt가 됩니다. g'x는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이죠. g'x는 f'x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에다가 암산 들어갈게요. fx 곱하기 얘는 미분했을 때 fx의 4제곱이 되는 거죠. fx의 5제곱 빼기 fx의 5제곱 하니까 날아가죠. 결국 이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만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f'x를 먼저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부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하는 인수분해한다 적어주시고요. 부호 변화 도함수를 구하는 인수분해한다. f'x를 구합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되고요.
3으로 묶어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고 3, 5, 15죠?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f'x의 부호 변화는 두 번 있는데요. x가 3일 때 하고 x가 5일 때 두 번 있습니다. 그때 이 오른쪽의 부호 변화가 한 번은 반드시 상쇄를 시켜줘야겠네요. 그런데 이 오른쪽은 어떤 형태냐면요. 이 ft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항상 양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x가 얘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hx는 함수를 정의하는 건 좋은 습관이야. a부터 x까지 ft의 제곱의 dt라고 할게요. 함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x가 a보다 크게 되면 hx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되고요. x가 a보다 작게 되면 hx는 마이너스 빼주면 아래 끝 윗끝이 바뀌죠. 그래서 무조건 0보다 작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hx의 부호 변화는 사실상 x는 a에서만 부호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x는 3에서 부호 변화, x는 5에서 부호 변화, x는 a에서 부호 변화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생기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 a가 3이 될 때 3이 퉁쳐지면서 5에서만 부호 변화, a가 5일 때 5가 퉁쳐지면서 3에서만 부호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3 더하기 5, 8이 답이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 제곱근에 대한 굉장히 좋은 문제 같은 거죠. 보겠습니다. 가조건이요. x의 n승 마이너스 64가 있고요. 여기 fx는 0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래요. 그런데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요. 음수가 아닌 음의 정수가 포인트죠. fx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fx는 최소값이 반드시 음의 정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있는데 가조건에서 그 두 실근이 모두 중근이어야만 한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는 여기에서의 두 실근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 실근은 x의 n승이라는 다항함수와 y는 64라는 상수함수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만약에 n이 홀수라면 y는 x의 n승은 이렇게 생겼고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n은 반드시 짝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때 y는 x의 n승은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서 y는 64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근이 반드시 알파가 돼야 되고 이 근이 반드시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선대칭이 되는 거죠.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가 바로 2차 함수의 두 실근 베타하고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fx를 볼게요. fx는 정리할게요.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베타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누가 봐도 x가 0일 때죠. 그래서 f의 0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음의 정수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음의 정수인 거죠. 베타의 제곱이 양의 정수란 얘기네요. 이제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복잡하죠. 베타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있습니다. 베타를 대입했을 때요. 64가 나오면 돼요. 어디다가? x의 n승에다가. 베타의 n승이 64가 되는 거고요. 베타의 제곱이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2의 6승이죠. 2의 12승이 되고 양변의 n분의 1승을 다시 하면 나누기 n이 되는 거고요. 얘가 양의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양의 정수가 되는 거니까 요 n분의 12가 정수가 되는 거네요. n은 12의 약수죠. 동시에 n은 기억해서 n은 짝수입니다. 12의 약수를 나열해 볼게요. 1, 2, 3, 4, 6, 12. 그 중에 짝수를 택해주면 2, 4, 6, 12가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 14. 답은 24가 되겠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에서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예요. 뭐라고요? 3차 함수니까 접한다. 나 조건이 조금 힘드네요. 복잡한 문제는 예시를 통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예시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인 거죠. 그때에 대해서 이 실근이라는 것은 f의 x-fx가 0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x-fx가 알파이거나 와 x-fx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근데 y는 fx를 열심히 그려놨잖아요.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fx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fx는 x-알파가 되고 와 fx는 x-베타가 됩니다. 이제 갑자기 팡 터지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알파, 0을 지나고 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베타, 0을 지나고 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질문인 거죠.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구조에서 x축과 접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알파에서 접할 때, 베타에서 접할 때, 그리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일 때. 전수조사를 해볼까요? 그 4개를 그려서 x절편에 대해서 길게 1인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는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순서겠죠. 그려볼게요. 지금 3차 함수를 모두 그려보는 거야. x축에 접하는 가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를 그려보는 겁니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도 그려볼게요. 이제 x절편이 알파와 베타인 길게 1인 직선을 그어서 총 실근의 개수가 3개, 총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알파에서는요, x축에 접하기 때문에 길게 0이 되고 반드시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하나, 둘, 3개를 이미 만나게 되죠. 거기에 베타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도 하나, 2개는 반드시 생겨요. 거기 무한대에서 하나 더 만나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얘도 이렇게 하면 이미 3개가 되기 때문에 4개를 넘어가죠. 이런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 개수는 음수란 얘기고 기본적으로 2개의 실근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더 생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가 실근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조건으로 F1은 4가 돼야 돼요. F1이 4란 얘기는 지금 얘가 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얘가 1,4이던가 아니면 얘가 1,4이던가 이런 상황이에요. 마찬가지죠. 얘가 1,4이던가 얘가 1,4이던가 이런 상황인데 4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밖에 안 남게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란 얘기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죠.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거기에 F1은 4까지 만족하는 fx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증명한 거예요. 이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 베타에 대해서 쭉 이렇게 1개, 2개, 3개의 근을 갖는 거죠. f'1이 1이기 때문에 f'1이 1인 것까지 봤죠? 1,4에서 기울기가 1일 수 있고 1,4에서 기울기가 1일 수 있는데 f'0이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이 반드시 1,4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래로 4칸 가면 기울기가 1이니까 왼쪽으로 4칸 가는 거죠.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네요. 이제 fx를 그려볼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3이고요. 우리는 유형을 도입하겠습니다. hx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얘를 x축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이너스 3이 하나의 근이고 1이 중근이 돼버리니까 최고차 함기수가 뭔지 모르지만 인수분해가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y는 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우리는 f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최고차 함기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플러스 x 플러스 3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1,4를 지나고 그리고 f'1이 1인 그리고 f'0이 1보다 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이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0이라는 조건을 아직 안 쓴 거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f''의 마이너스 3이 0인 것을 이용해서 요 최고차 함계수 a를 구할 겁니다. f' 마이너스 3은요. 아직은 f'(x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딱 없앤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되거든요. 16a죠. 얘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a의 값을 구했어요.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고요. 이제 f0을 구해볼까요? f0은 a는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3, 3이죠. 는 16분의 48 빼기 3이니까 45가 되고요. 약분 안 되죠? 분모 분자의 합은 60이 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탄탄하게 가시려면 하나를 더 체크하셔야 돼요. 뭐요? f'0을 직접 구해서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해서 그게 1보다 큰지는 아직은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면 땡큐한 건데 후보 자체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답은 61이죠. 이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 가형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웠고요. 나형보다는 어려웠고요. 그런 상황인데 선택보다는 확실하게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특히 많았죠. 꾸준히 공부해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맞게 꾸준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실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